매일 아침 거울 앞에 서서 나를 마주할 때 우리는 과연 어떤 존재를 보고 있는 걸까요? 익숙한 내 얼굴 뒤편에 숨어 있는 나라는 이 존재는 대체 어디서부터 시작된 것일까요? 어쩌면 내가 나라고 굳게 믿는 이 실체는 변치 않는 고정된 무엇일까요? 아니면 매 순간 새롭게 흘러가는 강물처럼 끊임없이 변화하는 환상에 불과할까요? 인류는 수천 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 헤매며 과연 어떤 지적 여정을 거쳐왔을까요? 가장 가까이 있지만 누구보다 미스터리한 나라는 존재의 근원을 추적하는 흥미진진한 지적 탐험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 여정의 끝에서 우리는 나 자신을 이해하는 완전히 새로운 관점과 놀라운 통찰을 얻게 될 겁니다. 아주 먼 옛날, 인류의 새벽이 밝아오던 그 시절로 함께 시간 여행을 떠나 볼까요? 고대 사람들은 나라는 존재를 지금의 우리와는 사뭇 다른 방식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였죠. 그들에게 나는 결코 홀로 떨어진 섬 같은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드넓은 자연의 일부이자 신비로운 영혼의 세계와 깊이 연결된 통합적인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태양과 달, 강과 수, 심지어 보이지 않는 신들까지 모든 것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된 거대한 생명체 속에 나 또한 한 조각으로 녹아들어 있었던 것이죠. 고대 이집트의 신비로운 사후 세계 벽화를 떠올려 보세요. 거기에는 죽은 자의 영혼을 뜻하는 바, 와 생명력을 의미하는 카, 히 같은 개념들이 마치 살아있는 존재처럼 그려져 있답니다. 바는 새의 몸에 사람의 머리를 가진 모습으로 죽은 자의 인격과 개성을 나타내며 자유롭게 세상을 오갔죠. 반면 칸은 육체와 함께 태어나 영원히 함께하는 생명의 정수이자 수호신 같은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이처럼 고대 이집트인들에게 나는 단순히 하나의 육체에 갇힌 의식이 아니라 여러 차원으로 분리되어 존재하면서도 결국에는 온 우주와 연결되는 복합적인 영혼의 총체였던 겁니다. 마치 우리의 그림자가 몸과 분리될 수 없듯 그들의 자아는 외부 세계와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를 맺고 있었죠. 아득한 선사시대의 동굴 벽화 속으로 들어가 보면 사냥꾼과 들소, 그리고 알 수 없는 상징들이 뒤섞여 하나의 거대한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그림들 속에서 인간은 자연 위에 군림하는 존재가 아니라 오히려 자연의 일부로서 동물들과 함께 숨쉬고 살아가는 존재로 표현되곤 했습니다. 개별적인 인간의 정체성보다는 부족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거대한 자연의 순환 속에 속한 존재로서의 나가 더욱 중요하게 다뤄졌던 거죠. 나는 우리라는 커다란 울타리 안에서만 의미를 가질 수 있었던 시대였달까요? 고대 그리스의 광장에서 철학자들이 열띤 토론을 벌이던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 고 외쳤지만 그가 말하는 자신은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내면 깊숙한 개인의 감정이나 욕망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오히려 공동체 안에서 자신의 역할과 덕목을 이해하고 이성적인 판단을 통해 올바른 삶을 추구하는 시민으로서의 나를 의미했죠. 개인이란 도시국가, 즉 폴리스의 구성원으로서 존재할 때 비로소 완전한 의미를 가질 수 있었던 겁니다. 그들에게 나는 공동체의 가치와 질서 속에서 빛을 발하는 존재였던 거죠. 이처럼 인류의 오랜 역사 속에서 나는 외부 세계와 분리되지 않은 통합된 존재, 혹은 공동체의 한 부분으로서 인식되어 왔습니다. 개별적이고 독립적인 자아라는 개념은 아직 희미한 새벽빛과 같았달까요? 인류의 오랜 역사 속에서 나는 외부 세계와 분리되지 않은 통합된 존재, 혹은 공동체의 한 부분으로서 인식되어 왔죠. 개별적이고 독립적인 자아라는 개념은 아직 희미한 새벽빛과 같았달까요? 하지만 시간은 흘러 중세라는 긴 터널을 지나 마침내 근대에 이르러 나라는 존재는 놀라운 방식으로 새롭게 태어나게 됩니다. 마치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이 터져 나오듯 말이 그 변화의 중심에는 17세기 프랑스의 위대한 철학자 르네 데카르트가 있었습니다. 당시 유럽은 종교적 권위가 흔들리고 이성의 시대가 막 열리던 격동의 시기였죠. 그는 모든 지식을 의심하고 또 의심했습니다. 내가 보고 듣는 모든 감각 경험이 착각이나 환상이 아닐까? 심지어 내 몸조차도 진정한 나 자신이라고 확신할 수 없다는 극단적인 회의에 빠져들었던 겁니다. 온 세상이 불확실성의 안개 속에 잠겨버린 듯한 느낌이었을까요? 하지만 그 모든 의심 속에서도
단 하나만은 결코 의심할 수 없는 분명한 진실이 있었습니다. 바로 의심하고 있는 나 자신의 존재였죠. 내가 무엇이든 의심하고 생각하고 있다는 그 사실 자체는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었으니까요. 데카르트는 이 순간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포브이터, 어거섬, 는 인류 역사상 가장 강력하고 혁명적인 선언을 하게 됩니다. 이 짧고도 명료한 한 문장이 인류의 자아인식에 거대한 전환점을 가져온 것이죠. 이것은 마치 거대한 폭풍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닻을 내린 것과 같았달까요? 데카르트는 생각하는 자아, 즉 정신이 육체와는 완전히 분리된 독립적인 실체임을 선언했습니다. 내 몸은 변하고 늙어가지만 생각하는 나는 변치 않는 본질이자 모든 존재의 확실한 근원이라는 깨달음이었죠. 외부 세계의 불확실성 속에서도 오직 내 안의 이성적 사고만 이 나를 나답게 만드는 진정한 토대가 된다고 보았던 겁니다. 스스로의 이성으로 진리를 탐구하고 스스로의 존재를 증명할 수 있다는 지적 충격과 새로운 발견의 순간이었죠. 이처럼 나는 더 이상 공동체의 한 조각이나 신의 피조물에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사고하고 판단하며 내면의 주권을 가진 독립적인 존재로 우뚝 서게 된 거죠. 중세시대의 신앙과 공동체의 울타리 안에서 자신을 찾았던 사람들이 이제는 거울 속 자신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며 그 안에서 비로소 진정한 나를 발견하기 시작한 겁니다. 마치 어두운 방 안에서 촛불 하나의 의지에 밤새도록 고뇌하며 자신의 존재 이유를 탐구하는 철학자의 모습처럼 고독하지만 확고한 독립적 존재감을 가진 개인의 탄생이었달까요? 이 시기부터 개인의 이성과 자유가 존중받는 근대 사회의 토대가 마련되기 시작했습니다. 과학적 탐구, 예술적 창조, 그리고 정치적 자유와 같은 모든 인류 문명의 진보가 생각하는 나라는 독립된 주체로부터 뻗어나가는 시대가 열린 거죠. 나는 생각한다라는 명제는 단순한 철학적 선언을 넘어 인류가 자아를 이해하는 방식 자체를 근본적으로 뒤바꾼 혁명적인 사건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비로소 내면 깊숙한 곳에 자리한 오직 나만이 경험하고 느낄 수 있는 독립적인 자아의 존재를 깨닫게 된 겁니다. 외부의 시선이나 규범이 아닌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스스로의 삶을 개척해 나가는 주체로 거듭난 것이죠.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스스로의 삶을 개척해 나가는 주체로 거듭난 것이죠. 하지만 이렇게 확고하게 자리 잡은 듯 보였던 나는 과연 투명하고 단순한 존재였을까요? 스스로의 이성으로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다고 믿었던 그 믿음이 실은 거대한 빙산의 한 조각에 불과한 것은 아니었을까요? 이제 우리는 나라는 존재가 지닌 또 다른 시면, 즉 의식 저편에 숨겨진 무의식의 세계를 탐험할 시간입니다. 마치 어두운 동굴 속 깊이를 알 수 없는 곳에서 미지의 존재가 우리를 응시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랄까요. 20세기 초 정신분석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지그문트 프로이트는 우리의 나가 의식적인 생각과 행동만으로 온전히 설명될 수 없다는 충격적인 주장을 펼쳤습니다. 그는 인간의 마음을 거대한 빙산에 비유했죠. 수면 위로 드러난 작은 부분이 우리가 인지하는 의식적인 영역이라면 물속 깊이 잠겨있는 거대한 덩어리는 바로 무의식의 세계라는 겁니다. 이 무의식 속에는 우리가 어린 시절부터 억압해왔던 욕망, 트라우마, 그리고 사회적으로 용납되지 않는 충동들이 마치 거대한 심해 생물처럼 꿈틀거리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이 무의식적인 힘들이 우리의 생각과 감정, 그리고 행동을 은밀하게 조종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이성적인 자아를 절대적으로 신뢰했던 우리에게 적잖은 혼란과 불안감을 안겨주었을 겁니다.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꿈의 파편들 속에서 또 때로는 알 수 없는 불안감이나 충동 속에서 우리는 우리 안에 또 다른 나를 마주하게 되는 거죠. 마치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보이는 윤곽처럼 우리의 의식은 무의식의 거대한 그림자 아래 놓여 있었던 겁니다. 더 나아가 사회학자들은 우리의 나가 단지 내면의 무의식적 충동만으로 설명될 수 없으며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라는 거대한 무대 위에서 다양한 역할을 능숙하게 연기하며 살아가는 배우와도 같다고 설명합니다. 가정에서는 자녀나 부모의 역할을, 직장에서는 동료나 상사의 역할을, 또 친구들 사이에서는 특정한 페르소나를 쓰고 살아가게 되죠. 타인의 시선과 기대, 그리고 우리가 속한 문화적 배경과 사회적 규범들이 나라는 정체성을 끊임없이 빚어내는 재료가 되는 겁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때로는 낯설게 느껴지고
때로는 여러 겹의 가면을 쓴 듯 복잡하게 느껴지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을 겁니다.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과 사회가 나에게 요구하는 것 사이에서 갈등하고, 때로는 나 자신조차 어떤 모습이 진짜 나인지 혼란스러워하는 순간들을 마주하게 되죠. 마치 한 사람이 여러 개의 가면을 들고 어떤 상황에 어떤 가면을 써야 할지 고민하는 모습처럼 말입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투명하고 단순한 존재가 아닌, 내면의 깊이를 알 수 없는 무의식과 외부의 수많은 사회적 관계망이 얽히고 설킨 복합적인 심연을 가진 존재가 된 겁니다. 이러한 깨달음은 우리에게 깊은 성찰을 요구합니다. 과연 나의 생각과 행동은 온전히 나의 자유로운 의지에서 비롯된 것일까요? 아니면 의식하지 못하는 무의식의 그림자나 사회가 그려놓은 틀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 것일까요? 나라는 존재를 탐구하는 여정은 이제 더욱 복잡하고 때로는 불안한 미로 속으로 들어서는 것과 같아졌죠.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여러 겹으로 겹쳐 보이거나 흐릿하게 보이는 시각 효과처럼 우리의 자아는 단순한 하나의 점이 아닌 수많은 층위와 그림자가 드리워진다면 적인 존재로 인식되기 시작한 겁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때로 혼란을 느끼고 과연 진정한 나는 어디에 있는가? 라는 근본적인 질문 앞에서 고뇌하게 될 겁니다. 근대적 자아가 나는 생각한다라는 확고한 선언으로 탄생했다면 20세기 이후의 자아는 나는 무엇인가? 라는 끝없는 질문과 마주하며 스스로의 복잡성을 받아들이는 과정에 들어섰다고 할 수 있다. 우리는 이렇게 복잡한 질문 앞에서 때로는 길을 잃기도 했지만 과학은 멈추지 않고 나라는 미스터리를 파헤쳐왔습니다. 특히 21세기 뇌과학과 진화론의 최전선은 나에 대한 우리의 인식을 또 한 번 완전히 뒤바꿔 놓았죠. 더 이상 나는 뇌의 어느 한 특별한 부위에 고정되어 박혀 있는 존재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마치 컴퓨터의 앙처리 장치처럼 어딘가에 딱 자리 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죠. 대신 뇌과학자들은 자아가 뇌 속에서 수많은 신경망들이 복잡하게 상호작용하며 끊임없이 재구성되는 하나의 이야기와 같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뇌 속에서 번개처럼 빠르게 오가는 전기 신호들이 모여 마치 퍼즐 조각처럼 매 순간 나라는 그림을 새롭게 그려내고 있다는 이야기죠. 이것은 마치 흐르는 강물과도 비슷합니다. 강물은 항상 같은 물이 아니지만 우리는 그 강을 여전히 그 강이라고 부르죠. 우리의 자아 역시 매 순간 새로운 경험과 기억, 감각 정보들을 받아들이며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지만 우리는 그 변화 속에서도 일관된 나를 인식하게 됩니다. 이는 우리의 뇌가 과거의 경험과 현재의 감각, 그리고 미래에 대한 기대를 통합하여 나라는 하나의 의미 있는 서사를 끊임없이 짜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어릴 적부터 지금까지 살아온 나의 삶이 파노라마처럼 빠르게 스쳐 지나가며 하나의 거대한 이야기로 연결되는 것처럼 말이죠. 이렇게 나는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매 순간 새롭게 쓰여지는 살아있는 이야기이자 역동적인 과정에 더 가깝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수천 년에 걸쳐 인류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자아가 사실은 어느 한 곳에 멈춰 서 있는 실체가 아니었다는 깨달음은 우리에게 엄청난 지적 충격과 동시에 깊은 해방감을 안겨줍니다.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 나는 무엇을 만들어가고 있는가?로 바뀌는 순간이죠. 우리는 더 이상 정해진 틀 안에 갇힌 존재가 아니라 스스로의 이야기를 쓰고 만들어가는 능동적인 작가이자 주인공이 되는 겁니다. 이 깨달음은 우리가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관점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과거의 경험에 얽매이거나 미래의 불안감에 짓눌리기보다는 지금 이 순간 내가 어떤 이야기를 쓰고 싶은지 스스로에게 질문하게 되는 거죠. 이러한 통찰은 우리에게 큰 책임감을 부여하기도 합니다. 나의 생각과 행동, 그리고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매 순간 나라는 서사를 새롭게 써내려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선택하는 하나하나의 순간들이 모여 나라는 존재의 다음 장을 만들어가는 셈이죠. 어쩌면 이처럼 끊임없이 자신을 탐색하고 재구성하는 과정이야말로 진정으로 살아있다는 증거가 아닐까요? 나의 존재가 이미 완성된 그림이 아니라 매일매일 새로운 색채를 더해가는 미완성의 걸작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이 깨달음 속에서 우리는 불확실하고 빠르게 변화하는 현대사회 속에서도 우리 자신의 삶을 더욱 주체적이고 능동적으로 개척해 나갈 수 있는 강력한 힘과 영감을 얻게 됩니다. 결국 나는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완성되어가는 여정입니다. 그리고 이 여정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스스로를 재정의하고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거울 속 당신의 눈빛에서 보이는 나는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이 만들어가고 있는 가장 위대한 이야기이자 가장 흥미로운 여정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